오늘 토론회 갔다 온다고 방송이 좀 늦어졌습니다. 자, 어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발 리세션 경기 침체 쇼크 속에서 어제 한국의 주가가 8.77%, 포인트로는 234.64, 이 코스피가 그렇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코스피가요, 8.83포인트가 올라가서 3.6%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완전히 투매 양상으로 급락했고, 오늘은 또 급매가 줄을 이었습니다. 자, 하루는 던지고 하루는 사고 그랬는데요. 오늘 그 투매 양상은 초반에는 100포인트가 넘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또 급매를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둔화돼서 현재 정시가 끝나기 1시간 전에 지금 3.6포인트 정도 오른 걸로 마감이 됐습니다. 3.6포인트 정도 올란 정도에 머물고 있어요. 아마 이것보다 좀 더 내려가면 내려가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8.77, 오늘은 플러스, 어제는 마이너스 8.77, 오늘은 플러스 3.6. 지난 금요일은 마이너스 3.65, 포인트로는 마이너스 101.49.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올라봤자 금요일 날 내려간 것만큼도 커버가 되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어제 내린 부분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 월, 하 3일 평균에서 한 9% 정도 내려간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에 덮친 이 공포의 실체가 단지 미국의 고용이 지금 불안하다, 실업률이 4.3에 이르는 게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이런 양상이 전개될 수 있느냐는 거죠. 단 하나의 요인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내재되어 있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왜 애플 주식을 절반이나 내다 팔았는가? 왜 젠슨항이 이번 폭락 사태가 오기 전에 4,400억어치를 팔았는가? 자, 그리고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AI 등 이 매그니피센트 7, M7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대표적인 4차 산업 주식들에게 거품이 잔뜩 끼어 있었다라고 평가됐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조정이 올 거다라는 게 지금 제기되고 있었죠. 여기서 이제 거품이 끼인 거는 실제로 아무리 주식 가격이 높아도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수익을 낳아줄 수 있으면 계속 오를 수 있죠. 끝없이 치솟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것에 비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 수익률이 없다는 겁니다. 자, 어제 미국에서 주요 주식들, 4차 산업을 견인하는 주요 주식들이 6% 안팎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는 어제 6.36% 내렸고, 인텔도 6.38%, ARM은 2%대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요 주식들이 어제도 계속 내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정시의 3대 주요 지수가 급락으로 마감했는데, 다우가 2.6%, S&P가 3%, 나스닥이 3.4%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주식들이 대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매로 이렇게 투매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 반도체 붐에 의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던 미국 정시에 침체 공포가 닥치면서, 이 침체 공포라는 것은 복합적인 용어입니다. 단지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게 아니라 AI 산업에서 거품만큼 돈을 벌이지 못한다는 게 침체겠죠. 전기자동차는 전기자동차의 거품 가격만큼 수익률이 안 된다는 게 침체일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침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 대신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국채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국채 수익률이 지금 1년간 최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 서비스 산업의 지수가 조금 나아졌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애플 마이너스 4.82, 엔비디아 마이너스 6.36, 구글, 모에서 알파벳 마이너스 4.61,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떨어졌는데 한국은 왜 올랐냐? 미국보다 한국이 투기 성향이 월등하게 강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제
국내 증권사를 통한 미국 주식 주간 거래가 시스템 장애로 이틀 연속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주식이 떨어지니까 한국의 이 투기꾼들이 이참에 싼 미국 주식 사자고 달라붙었는데 주식을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현지 대체 거래소가 주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모든 증권사들에게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 45분 이후 체결분을 매매 취소한다고 통보했어요. 자, 그리고 어제 미국 주식 살라고 다 달라들었고 어제 오후에 오늘은 또 한국 주식을 사겠다고 주식시장이 문을 열자마자 100포인트 정도 올랐다. 이 뭘 의미하느냐? 한국의 투기 성향이 엄청나게 강하다. 이 사람들은 이 경제 사학이나 경제적 분석은 염두에 두지 않아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나 리서치 센터장들이 하는 말은 뻔합니다. 한국 정부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뭐라 하느냐? 일시적인 변동 상황이다. 경제 지표는 탄탄하다. 펀더멘탈은 탄탄하다. 우려가 선반영되어서 더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고용이 탄탄하다. 낙폭이 실제 경제 실적에 비해 과도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부 관료나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이나 애널리스트의 말은 바로 무시해라. 또 그들을 중개하는 언론사 말도 무시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을 뒤덮고 있는 이 리세션, R의 공포의 실체는 뭐냐? 저는 제 방송을 줄기차게 몇 년간 들은 사람이면 제가 미국의 경제가 절대 좋지 않다. 금융위기 때 이미 맛이 갔고 그 이후에 돈 풀어서 연명해 오다가 코로나 때 또 맛이 가니까 11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미국이 지금 34조 5천억 달러의 부채를,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고 1년에 이자만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금 거의 올 때까지 가고 있고 그때 풀린 돈들이 그야말로 인플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근데 인플레는 어디 가느냐? 자, 돈이 시중에 넘치고 제로금리에 가까우면 그 돈은 결국 주식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상품에 간다. 그래서 그들이 일으킨 거품이 지금 주식과 자산 시장을 흔들고 있다. 지금 코인이라는 옛날에 없던 것까지 만들어서 지금 투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그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 관계없이 부동산 값이 올라가듯이 실제 그 회사의 가치와 관계없이 주식 가격이 올라간 것이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 봐야 되냐? 거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정부에 돈 살포가 없다라고 가정하면 미국 경제는 역사상 최악이다. 평균을 내면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실제 1대 9의 사회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떼돈을 투기와 또 고금리로 벌어들이고 있고 그는 그야말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지금 생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자, 이 속에서 이런 것들을 평균을 낸 수치나 또 파트타임이나 투잡, 쓰리잡 하는 일들까지 일자리에 포함시켜서 통계를 내면 고용이 괜찮아 보였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 일자리에서 지금 사람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이 고용 호황처럼 착시 현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미국의 달러 살포에 의한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날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괴물이 나타나서 인플레를 잡아먹기 시작하면 인플레가 어느 정도 중단된다. 물가 상승률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완연하게 보였을 때는 디플레이션이 인플레를 잡아먹은 것이다. 왜 잡아먹냐? 근본적으로 현재 미국 상황이 QT라고 양적 긴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풀린 양이 많다. 돈 양이. 그런데 이것이 인플레가 스톱이 될 정도라면 얼마나 경기 침체가 깊게 진행되어서 그렇게 되겠는가. 그래서 고금리를 시행한 지가 지금 3년이 넘었다. 그래서 3년의 고금리 기간 동안에 고금리를 시행한 지가 지금 3년이에요. 3년의 고금리가 진행되는 동안에 곳곳에 깊게 끼어있던 거품들이 꺼지기 시작하고 투자가 줄고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수요가 줄고 생산이 과잉 생산 재고가 쌓이는 형태가 이미 미국에 1년 전쯤에 시작됐다. 그것이 지금 인플레를 지금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R의 공포에서 본질은 뭐냐? 자,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거품이었던 주가가 폭락하고, 두 번째는 산업 변화기,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변해가는 전환기에 발생한 문제다. 그때도 2차 산업 혁명이 있었고 그런 주식들이 고가였다가 추락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때 또 폐쇄 무역이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와 유사한 여러 일들이 지금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어서, 자,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돈을 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 경기 침체, 긴축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날 건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다. 주가에서도 나타나고 그 실업률에서도 나타나고, 또 미국의 일선의 삶의 현장에서는 월마트나 심지어 맥도날드의 이 지출조차도 감소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다. 자, 미국 사람들이 쌓아놓은 저축이나 이 신용카드까지도 지금 바닥이 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미국의 거대한 경기 침체라는 말로 복합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래서 그 실체는 대공황과 유사한 그야말로 미국의 수요가 사라지고 경기가 침체되는 공황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오늘 한국 같은 경우는 오늘 올랐잖냐. 이번에 일단 위기의 본질은 미국이고 미국을 보고 겁먹은 거죠. 물론 거기에는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그래서 엔화 캐리앤트레이드가 청산되어서 그렇다 이라기도 하지만 그건 부분적인 요인에 불과한, 온갖 걸 갖다 붙이는데요. 그거는 극히 부분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위기가 오면 약한 한국이나 일본의 금융시장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그건 기본이죠. 내가 이걸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위기의 조짐이 나타나니까 정작 미국 자체보다도 한국이나 일본에서 충격을 더 받아버린다라는 평소에 제 말을 이번에 금융 발작에서 입증한 거 아니에요? 한국과 일본의 취약한 경제는 미국발 기침이 오면 한국과 일본은 거의 코로나 중환자 상태가 된다는 걸 이번에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올라간 거는 뭐냐? 미국의 대공황 때 아까 제가 생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1929년에서 1932년까지 6차례의 데드캣 바운스, 쭉 떨어졌다가 절반쯤 올라가고 쭉 떨어졌다가 절반쯤 올라가는 걸 거듭하면서 밑으로 추락해 갔지 쭉 추락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고, 미국의 성장률도 마찬가지로 내려가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회복됐나 싶으면 또 쭉 떨어지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큰 문제 아니다, 일시적인 수치에 대한 발작이다, 이런 정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제적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